안녕하세요. 오늘 저녁 뉴스들 좀 시청한 후에 내용을 정리해 드리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먼저 지난 회차에서 말씀드렸던 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어보자면, 느끼셨을 테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전혀 발전시키지 않았던 사회과학이라는 학문, 담론, 이 논쟁의 영역이 결국은 좌우, 극좌, 극우 이런 양극단의 다양한 양극단 사이에 다양한 정치적인 스펙트럼을 형성해서 논쟁의 논쟁을 일삼는 진영 논리, 이데올로기, 훈고학 이런 식의 부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극소수 글로벌 엘리트들의 갈등을 통한 통치, 김어준 씨 표현으로는 divide and rule의 봉사해 왔다. 이런 관점에서 정리가 될 수밖에는 없다. 결국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지금 오늘 그러니까 현재 유럽 문제도 이 관점에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라는 곳은 개별 단위 국가들 중심으로가 아니라 한 묶음으로 보시는 게 그쪽에 이제 역사에서도 필요하고, 유럽의 모든 왕족들이 다 서로 친인척이셨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개별 그 지역을 한꺼번에 묶어서 그 속에서 어느 나라를 우러놓고 어느 나라를 좌러놓고 이렇게 운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이제 나토 본부가 있다는, 그리고 나토 본부하고 아마 그 EU 본부도 거기 있을 텐데, 브뤼셀, 벨기에에 있는 브뤼셀의 몇몇 several guys, those guys 이렇게들 부르는데, 그럼 열 몇 명이라든가 그러던가, 아무튼 그 사람들이 다 그 판을 짜고 있다 이런 말이 파다하거든요. 그리고 영국 메이, 독일 메르켈, 프랑스 마크롱 전부 다 그런 리드 하에서, 즉 글로벌 엘리트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이제 지금 재밌는 게, 난민 정책을 엄청나게 추진하고 막 이렇게 무척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걸로 인식되던 메르켈이, 난 그분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이제 미국에서는 그렇게 움직이면 돈이 생기거든요. 돈이 생기는데 유럽은, 마크롱은 돈이 좀 생겼을지도 모르겠는데, 메르켈이나 특히 메이나 특히 메르켈 이런 사람들은 생기는 게 없는데 그게 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어쨌든 근데 이 메르켈이 지금 이제 그 자기 스스로 정부도 구성이 안 되고 이제 코너에 몰려갖고 드디어 정계 은퇴 비슷하게 선언을 한 상태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또 이분은 이제 내놓고, 트럼프가 우리의, 즉 글로벌 엘리트들의 New World Order Plan, 신세계 질서 플랜을 다 망쳤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말을, 그러니까 공언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해도 New World Order 이러면은 뭔 헛소리냐, 우리나라에서는 그랬잖아요. 음모론이다 막 이렇게 취급을 받았는데, 이제는 다 오바마, 메르켈, 누구누구 전부 다 나서갖고 이 단어를 쓰고, 또 그게 또 트럼프 때문에 다 망가졌다, 이런 얘기도 하게끔 이렇게 공개가 돼버린 거죠. 아무튼 지금 현재 프랑스 상황은, 프랑스를 보다 급진적인 쪽으로 소란스럽게 하려는 의도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류세를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기름값을 올려서 노란 조끼 시위대가 많이 나섰는데, 거기에 또 MBC 보도 같은 데서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MBC 뉴스가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약 1000명, 1500명 정도의 전문 시위꾼들, 그러니까 작전 세력이겠죠. 이렇게 훈련받은 전문 시위꾼들로 보인다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폭력을 행사하고 다니고, 최루탄에 물대포에 난리가 났는데, 이 마크롱의 반서민 정책 이런 게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 프랑스 상황이 좀 그러니까 계속 눈여겨봐야 되는 그게, 마크롱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같이 이제
그 출마했던,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얼굴은 기억이 나고, 아무튼 이 양반이 좀 우익이고 아버지는 극우였다는 소리를 듣는데, 이 여성은 40대 여성은 그 후보는 극우는 아닌데, 제가 그때 그 2017년이었나 6년이었나 아무튼 1, 2년 전에 그 선거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좀 부족하다, 역부족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아무튼 그 여성 후보가 마크롱한테 대항하면서 이제 그 우파 진영을 좀 취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 시위대 안에서는 뭐 We want Trump, We want Trump 이런 구호도 엄청 나오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자기 거기 트위터에 쓴 것 같던데, 그런데 그 브렉시트, 영국의 브렉시트 이것도 국민들이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드디어 그 트럼프 당선 직후에도 우리는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원한다 이런 그 소로스가 개입한 게 분명한 냄새가 풀풀 나는 이런 구호로 꽉 찼던 그 프랑스에서 그 자연 발생적인 시위에서는 트럼프 구호가 나오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좌파 소셜리즘에 더 가까운 이런 쪽으로 분위기를 잡으면서 끌고 갈 것 같은 그런 그런 게 저는 많이 느껴집니다. 그 어쨌든 이런 이것들이 전체다가 전체 프랑스라는 그러니까 유럽, EU, 독일,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전체를 한꺼번에 보면서 이런 식으로 divide and rule, 아니면 뭐 제가 말씀드린 양날검법 이런 식으로 뭐 균형을 맞추는 건 아니고요.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런 쪽으로 끌고 가는 게 본래의 이 사람들 글로벌 엘리트들이 하는 일이다. 이런 인식을 우리가 많이 갖춰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지금 돌아가신 그 이영애 교수님이 쓰셨던 책의 제목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이것이 어떤 한 사회 운동이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쏠려서 되었었다. 뭐 저는 그 책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사회를 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서구에서 저들이 원하는 식으로 이식된 관점이고, 그게 아니라 최대한 많은 국민들, 즉 사람이 먼저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동세상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 다수를 중심으로 편안하고 무리 없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올바른 사회이고 올바른 정치다라는 쪽으로 관점을 다시 잡아야만 한다라는 게 되겠죠. 그리고 좌우의 날개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미리부터 꾸며져 있던, 그러니까 그런 각본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소로스 뭐 이런 사람들은 확실하게 그런 각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 때. 뭐 홍석현도 멘탈이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리스트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온건한 사람들도 있고 매우 그러니까 살인적으로 무섭게 진짜 잔인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삼성은 희한하게 소로스, 그다음에 뭐 제프 베조스인가요? 아마존도 엄청나거든요. 얼마나 대단하면 드디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도 제끼고 전 세계 이제 부자 1등으로 올라섰는데, 또 이마트에서 아마존을 끌어들였거든요. 아무튼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들만 골라서 파트너십을 맺는 것 같습니다. 삼성의 이쪽 저쪽 이병철의 아들 딸들의 3세대들이요.
어쨌거나 이런 각도에서 이제 세계 정세도 세계 정세지만 우리 국민들이 당장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우리나라 상황도 보는 안목을 빨리 길러내서 삼성이 다 잡아먹다시피 한 우리나라를 다시 우리 국민과 우리 국민들을 진짜로 위하는 문재인, 이재명 이런 정치 지도자들의 손으로 이제 다시 빨리 찾아와야 된다. 이런 게 제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제 게시물에 이제 뭐좀 이상한 뭐 이렇게 나쁜 말을 하는 댓글들도 많이 달리는데 제가 가장 마음이 아팠던 댓글은 그 첫 번째 게시물이 조회수가 한 5천 회 되는데 거기에 어차피 삼성공화국인 거 인정하자. 설마 죽이기야 하겠냐. 무슨 떡고물이라도 좀 나눠주겠지. 이런 댓글이 달렸었거든요. 그게 참 정말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보면은 그때 스팸일 수 있는 댓글이라는 게 되게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매크로인지 작전 세력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그때 이제 달렸다가 안 늘어나다가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좀 나쁜 말 쓰는 댓글과 더불어서 그 스팸일 수 있는 댓글의 개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이재명 지지 세력과 근해 석방 세력이 광화문 격돌 이것도 지금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한 3,000회쯤 됐는데 거기에도 굉장히 많이 들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기화로 특히 이상한 스팸일 수 있는 댓글 개수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외국에서 이제 모든 거 소로스의 작전 세력 이런 것들 소로스를 굉장히 이제 나쁘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 모든 거를 문재인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우고 문재인 정부를 끝장낼 수 있는 힘은 이재명한테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방송을 계속하는 거기에는 그 댓글들이 완전 뭐 우리나라 음모론자들은 다 모인 것처럼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노무현과 묶어서 문재인을 막 욕을 하고 이제 이재명 지사를 지켜야 된다 이런 그런 분위기인데 그러고 이제 이상호 기자님 보도를 거기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김대중 얘기 절대 안 해요. 김대중이 뇌물 받아먹은 거 절대 얘기 안 하고 이해찬 얘기도 절대 안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방송은 도대체 누구 들으라고 이걸 하고 있는 건가? 저는 드디어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정말 이상한 방송이다. 정말. 그리고 그 드루킹 얘기 같은 것도 처음에는 유시민을 그러니까 문재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유시민 얘기를 되게 많이 하다가 그러고 그러니까는 이제 유시민과 드루킹의 커넥션을 엄청 많이 얘기를 하면서 노회찬 의원을 죽이거나 뭐 죽은 것처럼 꾸민 그 범인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식으로 방송을 계속했었는데 또 갑자기 확 달라져가지고 김경수와 드루킹의 관계를 파내야 되고 뭐 또 갑자기 안철수 뭐 편도 들고 아무튼 엄청 재밌습니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방송일까 도대체 그런 게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정말 각양각색의 너무나 다양한 색깔과 모습으로 도대체 이거를 누구를 들으라고 하는 방송인지도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까지 이렇게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이런 진짜 아사리 난장판 거의 모르겠어요. 그런 방송들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막 해갖고 하는 방송들은 도대체 그걸 추진하는 주체도 누군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진심으로요. 뭐 그런 속에서 제발 이제 우리 이재명 지사님 측이 절대로 이제는 더 이상은 이해찬
믿지는 않으시기를 저는 진짜 바랄 뿐입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제목이 문재인의 대한민국과 이해찬, 그러니까 홍석현의 대한민국, 이해찬을 앞세운 삼성의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중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건데요. 제 생각에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지형 이런 관점을 갖고 아마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 동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계셨던 분들이 이제 분석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특히 뭐 김대중이 그 IMF 끌어들인 이런 그런 포스팅에는 또 어떤 분이 그러니까 소로스가 기획했다고 IMF를, 그래서 이제 삼성을 앞세워서 들어왔고, 그 끝난 다음에 김대중이 그 청와대로 불러서 만찬을 베풀었다고 써놓으셨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정말 참나 기가 막혀서. 어쨌거나 그것이 이제 전면에 나선 거죠. 전면에 뒤에 숨어서 하다가 전면에 나서면서 이해찬이 뜬 건데요. 그 이번에 예산을 보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이런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거를 추진한 거에서, 근데 그 일자리 공공부문 일자리와 그다음에 청년 보장, 실업 보장, 그다음에 기초 사회부문 보장, 이런 기초 노년층 이런 부문 예산이 완전히 다 깎였잖아요. 그거 싹 다 깎아갖고 어디로 갔죠? 그 적폐 국회의원들이 오래오래 깎은 다음에 그 밀실에서 그 맞추기 마지막 정리는 하루 만에 끝냈다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그 건설 부문으로 자기들 지역구 예산하고 건설 부문 이렇게 다 해놓은 거잖아요.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은 너무 힘드신 게,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 자체는 분명히 자본주의 국가인데, 여기가 자본주의 국가인데 중소기업 부문이 다 죽었죠. 왜요? 재벌이 다 먹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자영업도 다 먹어버렸잖아요. 그 프랜차이즈 이런 쪽으로 다 해갖고 거의 뭐 골목 재래시장 턱 밑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체인점들이 다 먹어버려갖고 우리는 허리가 없어요. 우리 경제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빈부격차가 뭐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2위라고 그러는데, 저는 통계상은 2위일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1위라고 생각하는 게, 미국은 전 세계 2017년 기준 전 세계 부자 8명 중에 6명이 국적이 미국이거든요. 그리고 슈퍼 리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 때문에 빈부격차가 1위로 잡히긴 하지만 그 몇 명 빼고 나면 우리나라처럼 이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슈퍼 리치들도 별로 없는데, 그 우리나라가 제가 보기에는 빈부격차가 세계 1위인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물려받으신 거죠, 문 대통령님이. 그런 상태에서 또 윤세 추세가 이제 뭐 종회운동 기억나시죠? 종회운동. 그러니까 옛날에 봉건제에서 자본주의 산업혁명으로 넘어갈 때 이제 농노들을 그 영주들이 다 내쫓잖아요. 왜냐하면 양을 키우는 게 돈이 더 많이 되니까. 그때 양을 기르려고 노동력을 인클로저 무브먼트 이렇게 울타리를 다 쳐가지고, 그러니까 소작을 하던 농노들을 다 내쫓아 버려서 그분들은 도시로 가서 임노동자가 되는 이런 그 종회 운동이 일어났었잖아요. 영국을 중심으로. 근데 지금 그러니까 4차 산업 뭐 혁명 이렇게 얘기하는 이 기술 발전 이 모양새를 보면서 저는 뭐 한 3, 4년 전부터 이건 종회운동이다. 2차 종회운동이다. 이 기술의 발전을 인간 노동력이 이길 수는 없다. 이건 명백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 시스템 같은 게 필요한 거고, 그렇게 돼서 기본소득이 자리를 잡게 되면, 아주 정상적인 걸로 자리를 잡게 되면,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이재명 지사님 이런 분들의 통치 철학이 실현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일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뭐 천국으로 가는 건데, 뭐 삼성처럼 이렇게 초국적 소로스나 삼성처럼 이렇게 그
노동을 착취하면서 게다가 더군다나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그분들한테 똑같이 동일하게 이제 빈 일자리 속에서 함께 공생하게 대접을 해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더 심하게 착취를 하는데 또 그분들은 환율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고생을 하고 학대받고 착취당하면서 돈을 벌어도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 나라로 가면 큰돈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착취를 당하시는 거고 또 그분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노동, 임금, 노동의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는 내국인들은 내국인들대로 핍박받게 되는 이런 식으로 운용이 되게 되면 지옥이 되는 거죠. 그 천국과 지옥의 그 갈림길 사이에서 끝없이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거죠. 그게 국회 예산안 처리에서 그대로 드러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해찬을 중심으로 이해찬 문희상 그래서 김영삼, 김대중 이때 시기에 삼성의 뇌물을 받아 처먹기 시작한 가짜 진보, 진보 적폐 1세대들이 국회를 장악했잖아요. 거기는 그 적폐의 힘을 키우는 쪽으로 그러면서 건설 투호 이런 쪽으로 뭐 태영건설 이런 애들이 다 대거 들어가겠죠. 짬짬이식으로 그러니까 같이 돌아치면서 나눠먹기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경제 지표상의 숫자는 올라갈지 몰라도 뭐 그러고 지들하고 같이 갈라 먹으면은 뭐 지네들하고 건설 투호 이런 쪽들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예를 들면은 뭐 그 지자체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1년에 한 번씩 보도블록 갈아제끼던 전 그게 진짜 이상해 보였거든요.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갔었는데 그런 식의 이런 쪽의 예산을 늘려버린 거죠. 근데 그 와중에도 어쨌든 문 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쪽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게 작년보다는 늘어났으니까 또 그 와중에 또 그 나라 빚도 갚았다고 그러시던데 이렇게 이제 돌아가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권력의 그러니까 이중적인 향배가. 근데 더 딱 갑갑한 거는 우리가 이제 눈을 부릅뜨고 해결을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그래서 지금 이해찬 씨 등등 이런 올드보이들이 판을 깔고 주도를 하면서 예산을 예산대로 말아먹고 또 국회의원 선거법이라는 거하고 같이 연동해서 해결하자 이러면서 또 무슨 그 군소 3당이라는 쪽은 나가서 단식을 하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이것도 다 양날검인 거죠. 이렇게 무슨 서로 싸우는 척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국회의원 선거법 이것도 현 상태에서 어느 쪽으로 해결이 되든 국민들한테는 피해가 가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난 그 당대표 선거 그때 얘기를 자꾸만 하게 되는데 그때 이해찬 씨가 거의 그 박근혜하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붙었던 선거 시기에 박근혜처럼 그렇게 그 송영길 후보가 얘기하는 어떤 선거 공약들 중에서 좋은 거는 다 갖다가 금방 따라오고 아침에 얘기하면 오후에 따라오거나 오후에 얘기하면 그 다음날 따라오고 또 언론들은 그러니까 처음에 송영길 후보가 얘기했는데 송영길 후보가 얘기했다 보도 안 하고 이해찬 이 얘기하면은 그거를 이해찬 공약이라고 해갖고 기사를 막 완전히 양산해주고 정말 그거 보면서 와 박근혜랑 똑같다 이 사람 왜 이러나 그랬었거든요. 그게 그렇게 거짓말하는 게 파퓰리즘이죠. 그게 그 진짜로 국민을 위하는 일반 피플을 위하는 게 아니라 그게 거짓말하는 게 파퓰리즘.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은 그런 식의 짓을 하는 파퓰리스트가 아닌 거죠. 어쨌든 이해찬 씨가 엄청나게 그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의미의 파퓰리스트 같은 짓을 했는데 그때는 이해찬 씨가 그 홍석현 삼성의 그 대리자 정치권에서의 대리자라는 거를 까맣게 모르는 상태에서도 정말 안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딱 하나 안 따라한 게 뭐였냐면 그 송영길 후보가 얘기했던 것 중에 딱 하나 따라하지 않은 게 뭐였냐면 국회 선진화법이었어요. 국회 선진화법이 민생 법안을 다 가로막고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선거법 이거 개정만 하면은
국민들은 절대 이해를 못 하실 거니까 국회 선진화법을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법을 같이 맞바꾸자라는 얘기를 송영길 후보가 그 3명 김진표 후보하고 셋이 토론하면서 했는데 그거는 안 뺏겨 하더라고요. 이해찬 씨가 그건 안 따라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 사악하다. 큰일 났다. 조심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때만 해도 놀래고 긴장했었는데 그 대의원 최종 투표를 그 어디 잠실인가요? 어디서 거기서 최종 투표 15,000명 투표를 그 기계로 하는 걸 보고 저는 그날 받았던 충격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기계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그 순서상에서 제가 제목 달아놓은 거에서 그 더민주 내 적폐 세력들하고 그 다음에 적폐가 아닌 세력들 이런 쪽으로 지금 얘기가 넘어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제가 박주민 의원, 송영길 의원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물론 이 두 분들이 그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올해 그 한 달 동안 그 과정에서도 제가 보기엔 정말 돋보였었어요. 뭐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그 계파를 따라서 투표하지 말라고 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저를 지지하시면 저를 투표하십시오. 막 이렇게 연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돋보였는데 진짜 올바른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보다 더 전에 내가 왜 이렇게 박주민, 송영길 얘기를 하지? 그게 엊그제 생각났었는데요. 물론 박주민 의원이 세월호 변호사기도 했었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2016년 겨울에 그때 탄핵 촛불 시위할 때요. 그때 서초동 법원 앞에서 이재용을 구속하라 이 집회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아마 그때 철야 농성도 막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박주민 의원이 그때 거기서 철야도 했을 거예요. 그걸 이렇게 기억해요. 그리고 그러니까는 저기 국회의원이 누가 가나 뭐 정치인들이 삼성돈을 너무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는 저도 주워 들었었기 때문에 저기 가는 국회의원 있으면 그 사람은 삼성돈 안 받은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사 나면은 막 살펴봤었는데 그때 보니까 그 두 명이 갔었어요. 그 박주민 의원하고 송영길 의원이 거기에서 뭐 행진도 하고 이랬던 기사를 본 기억.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이 사람들은 삼성 돈 안 묻었다. 뭐 안 받았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분들 말고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정말로요. 그냥 뭐 그래서 뭐 제가 기억하는 이 두 사람 말고는 다 삼성 돈 받았다. 그런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들 가만히 계시겠죠. 지금 어떻게 돌아가나 보면서 지켜보면서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적폐가 아닌 국회의원들도 분명히 더민주에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러면은 적폐들은 어떻게 운영이 돼가고 있나.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그 박주민 의원이 그 사법부 사법개혁하고 관계돼서 그 특별 검사가 아니라 특별 판사 제도인가? 아무튼 그 법안 굉장히 중요한 법안 발의했었잖아요. 그거 완전히 묻혔죠. 박용진 의원의 유치원 3법. 유치원 3법도 중요하지만 사법적폐 청산이라는 건 국가의 시스템 근간이 걸려 있고 유치원 3법만큼 유치원 3법 이거는 사실은 사학법을 뒤집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립학교법을 뒤집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박주민 의원 그 발의한 그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지금 어떻게 됐죠? 완전 투명인간. 그 법안 자체도 쏙 들어가고 완전 투명인간 되고 박용진 의원,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이 팍팍 기살려주는 박용진 의원이 앞에 나서갖고 그렇게 되면서 박주민은 투명인간, 뭐 그 송영길 의원도 투명인간이잖아요. 뭐 하고 있는지 거의 뭐 남북 문제 이런 것도 그 보도도 안 되고 그러면 대신에 어떤 사람들이 보도가 있죠. 이렇게 보면은
박용진 의원 얘기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해찬이 키우고 있는데 이해찬이 순수한 의도로 키우는 걸로 밀어주는 걸로 절대 안 보이거든요. 이 이해찬이라는 사람은 순수한 구석이라고는 없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목표는 우리나라를 삼성과 소로스한테 완전히 맡기는 게 이 사람의 목표라고 저는 확신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하고 각을 세우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말 이해찬은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나빠요. 유시민만큼 나빠요. 뭐 한때는 뭐 박정희한테 대항하고 그랬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진보연 하던 사람들이 타락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적폐가 되면. 어쨌거나 그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을 그런 각도에서 왜냐하면 비슷한 분위기의 박주민 의원은 때려 죽여도 자기들이 적폐로 끌어들이지 못할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타락을 못 시킬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면서 대항마를 끊임없이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는 황장수 그 사람 말이 맞는 거죠. 상당한 전략가고 뭐 용병술에서 뛰어나다, 그런 얘기를 들을 만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근데 그러면서 뭐 김진표, 전해철, 박영선, 추미애 이렇게 좀 약간 국민들이 식상해진 얼굴들은 딱 빠지고, 예를 들면 뭐 예산안 처리하고 이러면서 보면은 이제 자한당 쪽에서도 그 썰전에서 몇 번 키워졌던 그 건들건들거리는 무슨 동네 뭐 모르겠어요. 그 나이트클럽 앞에서 만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그 요란한 양복 입고 나오고 그러는 사람, 그 이름 생각 안 나요. 건들건들거리는 그 사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정식, 이렇게 새로운 뉴 페이스들을 매스컴에서 계속 띄우잖아요. 그래서 뭐 그 자한당 쪽 인간들한테는 전 관심 없고 걔들은 본래 그러니까, 그 조정식이라는 사람을 검색을 좀 해봤더니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이렇게 얼굴에서, 아니 얼굴을 보여주지 언론에서. 그래서 봤더니 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당위원장. 그 다음에 그러면은 경기도가 연정한 거잖아요. 김문수 남경필하고 경기도 당이 연정하면서 연정이라는 빌미하에 다 해먹었다는 거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일단 거기서 의학 그랬는데 2000년대 초반에는 이회창 대선 본부에서 뛰다가 다시 더민주 쪽으로 왔다. 뭐 김민석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김민석하고 왔다 갔다 철새. 그러면서 그러니까 또 뭐 손학규계로 분리가 된다는데, 어쨌든 김진표, 전해철 뭐 이런 사람 그런 쪽인 것 같았어요. 느낌이. 그러니까 그 검색을 해본 걸 보면, 즉 삼성과 더 가까운, 국민보다는 삼성과 더 가까운 인사로 보였다는 거죠. 김부겸도 그렇고 김민석도 그렇고 뭐 조정식 이런 사람도 그렇고, 아무튼 저는 뭐 딴 나라당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들은 국민 편이라고 안 보이거든요. 뭐 웃는 얼굴은 되게 선해 보이던데, 선해 보이는 웃는 얼굴의 그런 전력, 이게 저는 더 좀,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국회 그 적폐 국회들에서 뉴 페이스들로 이해찬이 띄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런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는 예산안, 문재인 대통령이 짠 예산안만큼 확실하게 확인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런 문재인의 대한민국과 이해찬이 대리하고 있는 홍석현, 삼성, 소로스의 대한민국,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뭐를 봐야 될까요? 권력 관계를 는 현재 어떻다고 봐야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당연히 국민 편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제대로 알고 언론에 요구해야 되고, 이런 사안은 뭔지 이런 걸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문 대통령의 정책을 밀어야죠. 언론과 함께. 그러면서
내치에서도 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것들을 제대로 끝까지 보호하고 보도하고 국민들에게 언론 더 알려주고 국민들도 이런 것들을 더 눈에 불을 켜고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이해찬과 올드보이들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의 적폐상을 낱낱이 까발리도록 그렇게 국회 적폐상 국회가 삼성과 소로스의 그 권력이 들어와 있는 쪽이니까요. 물론 정부도 총리도 이해찬 쪽이에요. 덜미가 잡혀서든 본인이 원해서든 김부겸은 하고요. 그리고 요새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그 띄워주는 사람들이요. 순서가 그 지금 총리 이낙연 그다음에 김부겸 박원순 거기 댓글 달린 게 재밌던데 얘네들 전부 다 다 가짜라고 막 웃으면서 그렇게 비웃으면서 댓글 달아놓으신 분들 되게 많던데 그리고 그 와중에 그 3명 바로 다음이 또 이재명 도지사님 절대 죽지 않는 우리의 호프 이재명 도지사님 문 대통령님이 나서서 이렇게 하지를 못하셔갖고 마음이 되게 아프실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문 대통령님은 그럼 왜 나서서 이재명 지사님을 이렇게 딱딱딱 해결을 못하실까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님이 지금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단적인 게 되겠죠. 내일 발표가 난다는데 그 매국 언론 어디에 봉사하는지가 누구에게 충성을 바치고 있는지가 너무나 오늘 뉴스를 보니까 더 명명백백해지던데 막 그 이해찬이 설치고 다니면서 단식 풀어라 이러는 거 보도하느라고 아주 그냥 그 카메라 기자 엄청 고생하대요. KBS는. 그러니까 연합뉴스, KBS 얘네들은 돈은 국민 돈 받으면서 그러니까 충성은 그 삼성에 바치는 것 같아요. 삼성에 누가 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고 그러니까 대통령 국민이 세워준 권력과 국민을 배신하는 거죠. 그러면서 숨어서 설치는 그 적폐, 그 사악한 국민의 그리고 한반도 전체를 향해서 목에 칼을 들이대는 그 사악한 세력에게 봉사하는 입장을 아주 선명하게 오늘 뉴스에서 KBS가 천명한다고 저는 느꼈는데 KBS를 믿었던 제가 웃기죠. 그때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요? 다스베이다에 나와서 KBS 응원 좀 해달라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던 그분들 지금 다 뭐하고 계실라나 몰라요. 얼굴이 정확하게 생각이 나는데 그분들. 어쨌든 문 대통령님을 제가 왜 이렇게 거의 너무 막 싸고 도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냐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권력 지형에서 김대중 부터 뇌물을 먹었다. 트럼프는 적폐 민주당의 반대편인 그 공화당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 문 대통령님은 둘 다 썩었으니까 자한당은 이미 옛날부터 썩었고 더민주도 썩었는데 그 더민주가 썩은 건 국민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더민주에서 나오셨으니까 김대중이 트럼프하고 비교를 해보면 김대중, 김영삼 때부터 삼성한테 다 잡아먹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성격을 봐도 트럼프는 진짜 깡패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어떠냐면 미국의 이제 그 제약 카르텔, 파머시 얘네들 카르텔이 뇌물이 지들은 로비라고 말하지만 다 합법화된 뇌물인데 뇌물 공세가 너무 심하니까 이거를 부수겠다고 파마머니라고 불러요. 그거를 파마머니. 그래갖고 작년에 그 발표를 백악관 뜰에서 하면서 옆에다가 공화당 상원 리더 미치 매커넬을 세워두고 뭐라 그러냐면 I don't need their money. 나는 걔네들 돈 필요 없어. 이러면서 옆에 서 있던 미치 매커넬을 가리키면서
Maybe he got the money.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얘도 받았을 거야. 이렇게. 제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마 이 친구도 미치 맥커넬 상원의장도 걔네 돈 받았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자들한테. 근데 그게 라이브로 팍스에 나와요. 라이브로.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거기서 백악관 뜰에서 그러는데 미치 맥커넬 그 상원 의장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냥 씩 웃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이런 식으로 권력을 적폐를 깨트리면서 움직이는 트럼프도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슨 뭐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뭐 한두 명이라야 얘기를 하죠. 한두 명이라야. 지금 미국 공화당만 해도 몇 명 그렇게 다 그러니까 뭐 때려 눕히고 뭐 은퇴하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적폐하고 짜고 치던 그 핵심 심지어 그러니까 맥케인은 뭐 병으로 뭐 사망하고 이렇게 해서 한 대여섯 명 다 때려 눕히고 나니까 너무나 깨끗하게 엄청나게 트럼프의 당이 돼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밀어주는 사람들이 다 당선이 되고 있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당선이 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청소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문 대통령님 어느 당에 어디다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싹 다 삼성 건데 싹 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 정부는 보면 독재 정부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독재 정부 그 이후 정부부터 독재자 군발이 정부 이후에 그 삼성의 대행자들로 넘어간 거잖아요. 이거를 뭐 슬퍼하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현실로 받아들이고 가면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님이 어떤 위치에 서 있으신지 최소한도 진짜 북한이 들으면 기절할 것 같은 저 나라는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식의 얘기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 KBS처럼 그렇게 매국적인 보도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과 북한까지 전체 다를 헷갈리게 만들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정체불명의 유튜브 방송들처럼 왜 그 죄도 없는 이재명 지사님을 내세워가지고 문재인을 때려잡는 데다가 이재명을 내세우는 이런 그 정말 교활하고 사악한 누가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 파악이 안 되는 이런 방송들을 틀고 있는 이것 속에 여기에 맞서서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님을 진짜 싸고 돌면서 지키고 그 문재인 대통령님을 살려내서 이재명 지사님과 또 다른 애국적인 정치인들이 이 아사리 난장판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고 우리나라의 진짜 권력을 방어하고 키워낼 수 있는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각도에서 봤을 때 이제 그 제대로 자리를 잡아 가고자 하는 언론이 제가 보기에는 MBC와 그리고 저는 JTBC의 손석희 앵커도 믿고 싶은데 오늘 방송이 너무 좋았거든요. 오늘 보도가 지난주에도 뭐 약간 힘이 없긴 했는데 지난주에도 그러니까 문재인을 옹호하면서 그러니까 삼성의 들러리들을 까는 깨부수는 이런 보도 방향이 좀 보였었는데 오늘은 진짜 더 선명했던 것 같아요. 그게 MBC하고 그 JTBC의 손석희 앵커가. 근데 이거는 뭐 이상호 기자님의 힘이겠죠. 이상호 기자님. 이상호 기자님이 나라를 진짜 구하신다니까요. 이상호 기자님이 난리를 쳤으니까 그 두 채널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KBS는 그냥 매국노 선언. 그러니까 삼성에 팔아먹었다. 근데 그럴 거면 그 시청료 받지 마요. KBS 당신들 공영방송 하지 마요. 공영방송 하지 말고 그냥 광고로 먹고 살아요. 삼성 광고 받아 먹고. 난 진짜 와 너무하더라 진짜. 그리고 내일 어떻게 되나 봐야죠. 이재명 지사님이 진짜로 그 매국 언론인 KBS가 보도한 것처럼 그 검찰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해봤자
거기 뭐 증언을 완전 TV조선급으로 그렇게 가짜 뉴스 보도를 하던데 KBS가 거기 그 인터뷰하고 증언하고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이명박근혜 애저녁에 이재명 지사님 더 크기 전에 때려잡으려고 난리쳤던 그 이명박근혜 쪽에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무슨 한 자리씩 해먹고 그랬던 서울대 병원장 있던 사람들 끌여가지고 그 헛소리 하면서 가짜로 만들어낸 그 증거들이 제대로 뭐 실현이 될지 어쩔지 기소를 정말 하게 될지 어쩔지 어디 내일 또 보면서 또 같이 이런 얘기들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해 보니까 정청래 씨가 박지원 씨를 좀 따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정청래 씨는 나한테 지금 운동권이었다는 거 앞세우면서 명명백백하게 새빨간 거짓말 다스베이다에서 나와서 하는 거 두 번째 하는 거 나한테 걸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선택해 줘야지 뽑히는 거를 잘 알고 있는 분이라는 생각에 내가 좀 믿고 싶어 하다가도 근데 국민들이 그 다스베이다 시청자들이 그렇게 그 정청래 씨가 그 요리조리 그러니까 시류를 타면서 그 거짓말하는 그거에 속아 넘어갈 만큼 그렇게 그 우매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박지원 씨는 거짓말은 안 하거든요. 상황을 시의적절하게 잘 이용하고 자기 실속을 챙기는데 거짓말을 안 해요. 근데 진짜 정청래 씨는 성격이 좋아서 좀 무슨 역할을 해줄래나 싶어갖고 기다리다가도 정말 와 진짜 실망 개실망 아무튼